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영상은 2017년 6월 모의고사부터 최근에 있었던 6월 모평까지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주제별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주제별로 정리를 해드리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수능 영어를 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쫄지 않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학생들을 보면 자신의 흥미 분야나 아니면 기본 지식에 따라서 좋아하는 지문이 있고 좋아하지 않는 지문이 있어요. 분명 이 지문이 그렇게 어려운 지문도 아닌데 이 학생은 이걸 왜 이렇게 이해를 못했을까? 풀지 못할까? 알고 보면 그 지문 내용에 대해서 겁을 먹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부분은 평가원들도 여러분이 그 내용을 이해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역사, 어려운 경제 내용을 말해주면서 너네 이거 이해 못하면 이거 못 풀어 라고 문제를 과연 낼까요? 아니겠죠. 우리는 지금 영어 시험을 보고 있고 영어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만 파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어떤 주제가 나와도 이것은 그냥 영어다 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주제별로 문제를 정리함으로써 그 주제에 좀 더 친해지고 어려운 주제가 나왔을 때 과연 수능 영어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답을 찾는 포인트는 무엇인지 찾아내서 수능 영어 시험을 볼 때 쫄지 않는 그런 연습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지식재산권, 저작권에 관한 지문들을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다뤄볼 문제는 2017년 6월 모의고사 41번, 42번 지문에서 나왔습니다. 문제 자체가 어렵지도 않고 42번 문제는 현재 문제 유형과 달라요. 가져온 이유는 평가원의 스타일을 정말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지문이어서 가져와봤습니다. 이 지문에서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지식재산권이라는 단어가 여러 표현으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문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Protect Intellectual Activity and Creation으로 시작합니다. 이 단어가 계속해서 변형이 돼서 나와요. 이 포인트를 잡고 읽으시면 평가원들은 단순하게 저작권이라고 말 안 해. 지식재산권 그대로 말하지 않아 라는 포인트를 잡고 가실 수 있겠죠. 첫 문장을 볼게요. 지적인 행동과 창작의 보호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역사가 나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것만으로도 41번 답은 찾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어워드 시스템을 사용했대요. 같은 표현인 거 알 수 있겠죠. 디자인 성취를 A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어워드 시스템은 현대 특허 시스템과 같은 말이래.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거 짚고 넘어가시고요. A를 찾아야 되는데 이 부분 집중해 볼게요. 그들의 이러한 상품들은 심볼을 가지고 있었어요. 얘도 또한 같은 말인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누가 그것들을 만들었는지 표시하기 위해서 라고 말을 했습니다. A에 들어갈 말 파악할 수 있겠죠. 이러한 성취를 나타내고 보여주려고 심볼들을 사용했다라는 거 찾아주시면 됩니다. A에 대한 평가원의 힌트는 to note였다. 나타내려는 거, recognize, 알아채게 하기 위한 거였다라는 거 짚고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honor 이런 단어는 안 되겠습니까? 맞을 수도 있는데 지문에서 단지 표시하고 나타내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쟤는 조금 과장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단은 고대 그리스에 대한 얘기였고요. 두 번째 문단으로 가면서 로마 시대로 갑니다. 지적 재산에 대한 개념이 계속되어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다양한 트레이드마크를 갖고 있었어요. 로마 사람들은 그들의 지적인 창작물이 비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으로 가볼게요. 로마의 작가들은 사실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지적인 창작물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B에 대한 답이 여기 바로 나오죠. value. 가치를 알고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바로 나오죠. valuable. 가치 있는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시대에 뒤처진 무시할 만한 다 답이 안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번은 첫 문장 읽고도 답을 찾을 수가 있었죠. 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지문은 2017년 바로 그 다음 평가원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에서 나왔는데요. 똑같이 41번, 42번 지문에서 나왔습니다. 41번, 42번 문제가 나와서 제가 간단하게 이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디는 읽고 어디는 읽지 마라 이런 방법은 절대 통하지 않은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약 조절을 하면서 읽어주셔야 합니다. 어느 부분은 그냥 내용만 대충 파악하고 어느 부분은 답을 찾을 수 있는 핵심적인 문장이기 때문에 힘을 줘서 읽고 이렇게 강약 조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은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어떤 새 작곡가들이 카페에 갔어요. 노래가 나오는데 내 노래가 나온 거야. 카페 사장한테 돈을 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왜 안 내냐 했더니 너 내 음악 돈 안 주고 썼잖아. 나도 그러니까 너의 서비스에 대해서 돈 안 줄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법원으로 갔더니 작곡가들이 이겼다. 즉 그때부터 저작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이 문장부터 볼게요. 결정이 말하는 것은 법원이 그 작곡가들의 편을 들어준 거. 결정은 만들었습니다. 권리에 대한 법의 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오시면 그들은 권리의 집합적 관리에 대한 원칙과 실행을 만들어냈어요. 불가능했습니다. 개인 작곡가나 출판업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작품의 사용을 감독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이 빈칸 앞에는 집합적 관리가 등장을 하고요. 빈칸 뒤에 볼게요. 새로운 사회는 부여받았습니다. 어떠한 업무를 음악 사용을 감독하고 라이센스를 주고 협상하고 막 이러한 권리를 부여받았어요. 집합적 관리가 등장해서 사회가 어떠한 것들을 관리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빈칸에 들어갈 말은 따라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겠네. 그쵸? 42번의 답은 그래서 라는 거 찾아주실 수 있었습니다. 주제 바로 찾아볼 수 있겠죠? 정답은 3번. 다음으로 같은 주제가 나왔던 것은 2018년 수능 23번 제목 찾는 문제였습니다. 저작권의 기간 연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죽은 뒤에 70년을 연장을 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집중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법에 대한 지지자들은 굶주린 작가나 빈곤한 후계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옹호를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주제가 시작이 되겠죠. 현실에서는 이익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다? 출판하는 회사들이다. 개인에게 좋은 일 시키는 것보다 기업들 배불리는 일밖에 안 된다라고 문제점을 말하고 있죠. 사실은 마지막 문장에 집중을 하면 찾을 수 있던 문제였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저작권 보호를 연장시키는 것은 실망시킵니다. 새로운 창의적인 노력을 그러면 이렇게 기간이 연장된 것은 큰 기업들 배불려주는 거고 새로운 창의적인 노력을 실망시키는 거다라고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답은 5번. 빠르게 찾아주실 수 있습니다. 5번을 보시면 지금 이 주제가 되는 extended copyright이 나오고 정말로 강화하냐 의문을 제시하면서 바로 찾을 수가 있는데요. 1번하고 4번 같은 경우에는 extended라는 개념이 빠져있기 때문에 쉽게 제거를 할 수 있는 지문이었고요. 2번은 반대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옹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3번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시간 연장이 아닌 범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에 관한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지문은 2021년 수능 기출문제였는데요. 39번 문장 삽입 문제였습니다. 문장 삽입 문제가 나오면 제시된 문장부터 읽어보고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갈지 집중하면서 읽어봐야겠죠. 제시된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카피라이트 자체는 아이디어의 표현을 다루고 있지 그 아이디어 자체를 다루지는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제시된 문장이 뜻하는 것은 저작권은 expression of an idea다. 이 표현이 여기서 처음 등장하게 돼요. 하지만 이 아이디어에 대한 표현은 카피라이트에 의해서 보호가 돼요. 이 권리를 침해한 사람들은 법정에 가거나 기소가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처음 등장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이 부분이나 이 뒷부분을 의심할 수가 있는데 카피라이트이 expression of an idea다 라고 말을 해놓고 however 나하고 똑같은 말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단 3번은 아닙니다.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this가 의미하는 게 뭘까? 그럼 앞문장을 생각해보세요. 이것은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침해해서 기소된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 그쵸? 예를 들고 있으니까
있습니다. 비슷한 기능을 가진 수많은 스마트폰이 있는데 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아이디어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됐고 사람들이 기소가 된 그런 침해 내용이 나옵니까? 아니죠. 연결 자체가 이상하다. 그렇다면 여기 들어가야 되는구나. 카피라이트는 아이디어의 표현을 다루고 있지 스마트폰이 아이디어는 다 똑같단 말이야. 그런데 expression 그 표현이 달라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장의 예시가 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답은 여기밖에 없었다. 문장 삽입 문제를 풀 때 연결사, 지시, 형용사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에 대한 내용으로 간단하게 기출문제를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기출문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능을 완성시키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세요.